그렇죠. 만약에 이 녹취가 공개되지 않았으면 저희 단독 보도대로 이번 서울시 의원 공천도 강선우 의원이 했을 겁니다. 4년 전에 공천 헌금조로 1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수사도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다시 한번 공천권을 행사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미치면 정말 암울한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정치가 어디까지 가야 하나 이런 말씀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국 강선우 같은 일들이 한 건만 있었겠느냐 이런 말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공천 당시에 김병기 전 대표의 지역구죠. 서울 동작갑에서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이 있었다는 주장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줬었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서 그 돈을 줬다는 그 당사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진술서에 자필서명 해가지고 왔으니 제가 그거를 모른 척 해요? 이거를 그냥 이걸 묻어둘 수는 없으니 본선 가서 터뜨리면 동작 전체가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미리 뭔가 이제 해주길 바래서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그랬더니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그 본인한테. 네. 그래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근데 지금 그분이 또 공간이 간사잖아. 네. 네. 지금 김병기 의원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달해. 자, 이수진 전 의원의 폭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컷오프 됐던 두 명이 김병기 측에 돈 줬다가 컷오프 된 이후에 반환했다라는 진술을 이수진 전 의원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진 전 의원 이거는 이번 김병기 의원처럼 같이 묵인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라면서 당시 당대표 이재명 대표실에 보고를 했고 윤리감찰단으로 갔는데 다시 이게 김병기 의원에게로 가더라. 본인에 대한 의혹을 본인이 다시 받게 된 상황이다. 김진욱 대변인. 그래서 이후에 이게 김병기 대표 얘기는 이 얘기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여가지고 이수진 전 의원을 고발했다가 이수진 전 의원이 당을 탈당한 뒤에 취하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이 얘기는 이거 좀 큰 얘기지 않습니까? 돈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얘기. 탈당했다고 고소 취하는 것도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작년 저 상황은 이제 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상황이 아니라 총선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총선 직전에 뭔가 투서 같은 게 들어온 것이죠. 소위 김병기 의원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당시에 그걸 주장한 것이 이수진 전 의원입니다. 근데 이수진 의원은 이제 옆 지역구이기 때문에 같은 그렇죠. 동작구 소속이긴 하지만 옆 지역구고 저 상태에서 본인이 받은 제보를 당대표에게 보고를 했고 그 당연히 당대표는 보고를 받으면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윤리감찰단에 갔더니 그것이 김병기 의원에게 다시 가더라. 저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공간위의 위원장이기는 했지만 저 윤리감찰단에 갔다라고 한다면 김병기 의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병기 의원에게 물었겠죠. 이런 제보, 당신에 관련돼서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소명해라 라고 했고 아마도 김병기 의원은 당시에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무고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건 소명하라는 얘기를 받은 것이다. 그렇겠죠. 소명을 윤리감찰단에서 요구한 것을 마치 검증위원장에게 다시 그것이 가서 유야무야 없어졌다.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당시에는 저것을 입증할 만한 아마도 저 지금 제보자가 얘기했다고 하는
그 탄원서 그거 외에는 아무런 내용들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 내용에 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에서는 김병기 의원의 소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주장이고요. 그렇지만 불과 2년도 안 된 지난 총선 때의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건은 김병기 전 대표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수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혹 누가 또 고발한다면 또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지시하면서 김병기 전 대표는 빼서 또 논란이었죠. 오늘 다시 감찰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내 인사 어느 누구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감찰의 대상이 되면 비켜갈 수 없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25일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습니다. 당이 이럴 때는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와 대통령의 심정에서 봤을 때 단호하고 신속하게 어떤 입장들을 정리해 가는 것이 그런 그 조치를 취해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 본인의 어떤 그런 잘못 이런 게 구설수에 오르면은 먼저 탈당하고 나서 또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복당하는 분도 계셨고요. 여 대변인,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요.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 당시에도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강선우 의원만 윤리감찰단 지시를 했을 때 아니 왜 그 김병기 원내대표는 안 하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도 동시에 이 두 분을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를 한 것인데 아마도 그 당시에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지시했다는 게 만약에 공개를 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이게 자칫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당내 이제 뭐 계파 갈등 뭐 이런 걸로 비춰져서 오히려 조금 사실이 조금 왜곡되거나 다른 뭐 그 다른 분위기로 가면서 그런 분위기를 염려해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 지시는 비공개로 이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